예, 오미크론이라는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간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좀 뭔가 좀 괜찮은가 싶더니 또 복병이 등장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4주 만에 큰 난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오미크론 알아보기에 앞서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처음 가보는 길인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예. 확진자는 좀 증가했지만 오히려 위중증 사망자 수가 더 많이 증가를 하고 네. 무엇보다 그런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 대응 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예. 그 준비된 것에 비해서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폭이 너무 갑작스럽게 크게 완화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 둔화돼서 접종률이 예전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가 되겠고 여러 가지 일상이 있지만 뭐 문화나 여가 이런 쪽은 좀 활기를 찾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육 현장이라든지 또 뭐 직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재활시설이라든지 예. 또 의료병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프실 때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예. 이런 의료 현장에서의 일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위드 델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오미크론은 좀 아직은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전체적인 방역 기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차피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내에서 이제 위중증 확진자의 비율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이 비율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미비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정부가 이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긴급 논의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정보가 크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오미크론의 위험성,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에도 많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보고가 돼서 뭐 카파라든지 네. 미오변이라든지 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고 이런 것은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긴장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모르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치명적이고 병원 입원율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또 다시 전 세계적인 병상 부족 현상을 예. 또 다시 재현할 위험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파력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인가. 특히 이제 뭐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지금 델타 변이처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을까. 또 아니면은 특히 이제 전파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어떤 면역력, 그러니까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얼만큼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것이 가장 큰 관점이 되겠는데 예.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감염자가 좀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백신의 효과는 지금 전 세계 백신 회사에서 자기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고 또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 백신이 얼만큼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 놓은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항체 치료제가 있고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특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한 항체 치료제인데 만약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후기 연구에서 처음에 알려졌던 50%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최근 다시 보고하고 있어서 이런 기존 항바이러스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뭐 지나치게 공포심을 뭐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특성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 때까지는 해외에서 유입을 하는 것을 차단하고 네. 또 혹시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해외에서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한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한 3주 정도는 조금 더 해외 유입도 좀 차단하고 또 국내 전파 차단 위험성도 같이 좀 신경 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스파이크 단백질 여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뭐 전파력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 것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이것도 이제 뭐 자세하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파이크 단백질이 유전자 변이 이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있던 백신들 뭐 이것도 이제 2, 3주 지나면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파력이 좀 더 세거나 기존 백신이 좀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봐야 되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직접 실험에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기존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예. 남아공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전파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예. 물론 이제 남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백신 접종률이 좀 낮긴 하지만 한번 감염됐던 사람이 재감염되는 사례가 높다는 것은 예. 항체가 그만큼 좀 잘 안 들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그 항체는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특화된 항체인데 만약 그곳에 이제 돌연 변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예. 항체가 작용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좀 우려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도 정부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미크론 관련 대응 발표 보셨을 텐데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8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오늘부터 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차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완전 봉쇄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더 나가야 된다. 이 정도면 괜찮다. 어떻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까요? 네,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가 들어온 과정을 다시 한번 좀 회상해 보게 되면은 예. 일단은 차단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 효과 정도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0% 우리가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격리 제외를 면제를 없애고 모든 내국인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오시면은 시설 격리를 하시고 그동안에 PCR 검사를 받으셔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예. 해외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지만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개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도 이미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국가를 통한 입국자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또 이제 PCR 검사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음성이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동안의 과정에서 어떤 접촉하는 과정에서 또 좀 충분히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예. 또 그 공항 검역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검역에 하시는 분들이 예방 접종도 하고 보호 장구를 하고 검사를 하긴 하지만 PCR 검사 과정 자체가 환자의 마스크를 벗고 또 비말 전파, 기침이나 재채기가 이제 많이 유발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호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또 전파될 수가 있고 특히 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방법이지 이제 100% 차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감염자가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좀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 중에서 이분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우리가 좀 빨리 인지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그분들의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추적해서 격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추적하는 속도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지금 해외 입국을 강화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버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들어온 바이러스가 국내에 얼만큼 빨리 퍼지느냐 이것은 우리 인구 집단의 면역도라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이런 것들이 좌우할 텐데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도가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델타 변이처럼 빠르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특히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중요한 상황인 건데 단계적 일상 회복 4주가 지났습니다만 현재 유행 상황을 억제할 어떤 뾰족한 묘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백신 이외에는 저희가 딱히 그리고 좀 뭔가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지 않은 상황인 건데 정부가 내일 이제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추가될 내용이 특별히 딱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보도된 것처럼 방역 패스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좀 둬서 백신 맞은 지 오래돼서 돌파 감염이 증가되시는 비율을 좀 줄이는 노력들, 그리고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또 백신 패스의 제외 대상 이것들을 조금 더 예외 규정을 없앤다든지,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못 맞아도 가리는 것이 없이 바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을 조금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추가 접종까지 많이 맞는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어떤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이 됐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 80%에서는 오히려 4명을 허용한 것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접종자에 대한 허용 인원을 조금 더 제한해서 특히 미접종자가 감염되거나 미접종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이런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이런 분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쉽게 결정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됐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모두가 이 상태가 조금 더 호전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 상태처럼 생각을 하거나 착각하면 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모두가 좀 이제 백신도 이제 개인 자율 의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패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좀 이제 5대 약속처럼 백신을 좀 맞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보다 특히 가족이라든지 지인, 사회생활할 때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고요. 또 그렇게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백신 접종을 꺼리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또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좀 과소평가한다든지 걸려도 괜찮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백신 접종을 좀 꺼리시는 경우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또 너무 바쁘거나 학교라든지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을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미루게 되죠.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 백신 접종의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리 충분한 예방과 준비라든지 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라든지 또 후유증이나 피해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좀 백신 반응,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걱정이 조금 너무 과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또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중증 사망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위중증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다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가 감염됐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렴 때문에 입원해야 되고 또 심하게 고열과 근육통이라든지
증상을 경험하거나 또 후유증이 또 오래 갈 수가 있겠고 또 감염으로 인해서 본인이 학교에 못 가거나 또 돌봐주셔야 되는 가족 부모님이 또 같이 또 사회 경제적인 생활에서 격리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같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의료 부족 인력도 그렇고 이게 병상 가동률이 이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 평균 80%를 넘고 있는 데다가 병상 대량으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의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테지만 의료 인력 부족 때문에 병상 활동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이게 대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병상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병상을 전환하는 거 말고 전환하기 위해서는 병상을 다른 병상을 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인력 같은 경우에도 직종별로 다양하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효율적이고 팀워크가 잘 되는 인력의 증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인력이 많은 경우에도 바벨탑 효과라 그래서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손발이 안 맞으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그런 인력을 관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각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 전공이 3, 4년 차들 아주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부터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과, 뭐 또 과에서 희망하는 과, 또 희망하는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의 시험을 조금 빨리 조기 보거나 조금 간략화해서 아하. 그분들이 조금 더 진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의 자격을 딴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그래야겠군요. 지원한다든지 또 졸국 그러니까 마치고 나간 전공이 한 1, 2년 얼마 안 된 전공의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재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또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고급 간호 인력이 보다 고급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보조 인력을 좀 많이 지원해줘서 그렇겠네요. 뭐 다른 사소한 간병 같은 것들은 그런 분들이 나눠서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인력 동원 방안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 병상이 많이 필요한 재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가장 재난적 상황의 경험이 많은 것이 군대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빨리 중환자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고 늘리고 인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예. 우리가 또 군병원 중심으로 빠른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병원을 활용해서 이런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이라든지 확보된 병상에 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네. 세밀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